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.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. 아직 안심하기에는 시장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.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약간의 악재만 돌출되더라도 빠르게 투자 심리가 좀 식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. 과연 이번 달 기대감을 줬던 반등은 다음 주에도 지속될지 혹은 여기서 다시 한번 식어나갈지 전략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뉴욕 증시 소폭 좀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? 네, 이제 오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.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는 1.1% 하락, S&P 500은 1% 하락, 나스닥은 0.6% 하락했습니다. 강세 종목을 보면 에너지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. 옥시덴탈이 4% 상승했고 마라톤 오일 3.9% 상승,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 3% 상승했습니다. 그 다음에 줌인포 테크놀로지라고 소프트웨어 섹터의 주식인데 4% 상승했고, 그 다음에 헬스케어 sektor에서는 덱스컴이라고 있는데 4.5% 상승했고요. 쿠팡은 5.9% 상승했습니다.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. 21만 9천 건으로 발표됐습니다. 8월 말 이후 최대 수치인데요. 시장 예상치는 20만 3천 건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고요.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중단 고려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인플레이션 고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연준은 인플레이션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볼 때까지 금리 인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신임 연준 이사인 쿡 연준 이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은 금리 인상 후 유지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IMF 총재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3.2%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수치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S&P 500이 5에서 17% 더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연말에 연착륙을 가정하면은 3,600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목표치를 경착륙 시나리오에서는 3,400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연착륙 시나리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내년 중반에는 역시 S&P 500 3,600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착륙 시나리오에서는 3,15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말에는 결국에는 목표 지수는 예측치는 연착륙일 때는 S&P 500 4,000, 그다음에 경착륙일 때는 3,150까지 빠졌다가 3,750으로 마감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CT층에서는요. 그리고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연준의 강경 기조는 계속되고 있고 기업 실적은 비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분석들 함께 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글로벌 IB들이 여러 전망들을 또 내놓고 있어가지고요. 일단은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잠깐의 숨고르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원래는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좀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. 나스닥도 그렇고 S&P 500도 그렇고 다우는 더 큰 폭으로 빠졌죠. 네. 21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. 안 좋은 모습입니다. 일단은 안 좋은 모습.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요. 오늘 일단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절반 이상 한 60, 70% 서학개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금화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차트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다음 주 초까지 원래는 반등 랠리 조금 예상이 좀 됐었는데 지금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? 조금 일찍 꺾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이제는 나스닥이 버티더라도 다음 주가 중요한 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S&P 500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저점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티면은 10월 셋째 주 다음이 10월 둘째 주인가요?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어떤 부분? 10월 둘째 주죠, 다음 주가. 예. 10월 둘째 주, 셋째 주까지는 전저점 억지로라도 좀 한번 버텨보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는 있는데
상승에 대한 기대는 만약에 요번에 21선 못 뚫게 되면 조금 접어둬야 되지 않나.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조금 이제는 나스닥도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. 기존에 예측했던 대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, 시장에 여전히 좀 먹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. 21선 돌파 여부, 지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최근에는 또 고용 지표들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잖아요.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있고, 일단은 매주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컨센서스를 일단은 상회하게 좀 나왔어요. 연준의 행동에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은 연준의 의도대로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,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죠. 결국엔 실업률 높아질 것이다. 뭐 4.4, 4.5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지금 3.7 아닙니까? 실업률이. 네. 그렇다고 본다면은, 연준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고, 계속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. 지금 결국엔 경기 침체를 기업들이 미리 좀 대비하면서 구조 조정에 좀 나서고 있어요. 뭐 테슬라라든가 뭐 일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어가지고, 뭐 앞으로는 실업률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노동시장의 여부들 계속해서 경제지표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뭐 매파적으로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시장이 기대하는 피봇은 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. 그렇죠. 그거는 뭐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의,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시장 참여자들만 자기네들이 그냥 좋은 시나리오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연준 위원들은 계속 여전히 매파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. 역시 뭐 CPI 좀 나와봐야지. 다음 주에 13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뭐 강경한 기조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둔화하기까지는 조금 연준의 이런 행보들도 계속될 것 같고, 일단 발언 자체도 그렇게 시장에 기대감을 줄 만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가 보면 IMF 총재가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거라고 했어요. 네. 더 나빠질 요인들이 있나 봐요. 그렇죠. 뭐 경기 침체, 뭐 경기 둔화 이거 같이 고려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, 네. 일단은 저번에 7월인가 8월에 올해 성장 전망치를 3.6에서 3.2%로 낮췄고, 내년은 3.6에서 2.9로 낮췄어요. 네. 올해는 3.2를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내년은 2.9%는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, 뭐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예측치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런 전망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지금 S&P 500을 더 하락한다고 하방을 열어서 봤더라고요. 맞아요. 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? 일단은 뭐 시나리오를 자기네들이 이제 경착륙, 연착륙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뭐 몇 가지 했는데, 결국에는 연착륙을 하더라도 올해 S&P 500의 목표치가 지금보다 하향입니다. 네. 지금 3,740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, 일단은 뭐 연착륙, 경착륙 해서 시나리오 짜면은 결국에는 경착륙 하면은 S&P 500은 뭐 17% 정도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. 네, 글로벌 IB들의 시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, 뭐 시티 측도 연착륙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죠. 그렇죠. 연준의 강경 기조는 계속되고 있고, 기업들의 실적을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뭐 연착륙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경착륙에 대한 시나리오, 이런 전망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. 유가 조금 체크해보면 골드만삭스 측에서 또 국제유가가 뭐 연말까지 배럴당 110달러 선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그렇게 전망이 좀 있었더라고요. 이 의견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. 지금 많이 가면 90달러 중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단기적인 랠리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, 뭐 오페크 플러스의 재료까지 합쳐져 가지고 지금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는 좀 와 있다라고 네. 보고 있고, 많이 가면 저는 WTI 기준으로 92, 3달러 단기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좀 갈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. 네, 90달러 선 초반 정도까지 전망을 해주시네요. 일단 에너지 업종들도 뉴욕 증시에서 많이 좀 올랐던 것 같은데, 이런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, 그럼? 일단 너무 많이 올랐죠. 지금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, 전고점에 바짝 다가서 있어요. 네. 최고치에. 너무 많이 올랐고, 지금 솔직한 얘기로 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투자하겠다 해서
하는 거는 뭐 말리지는 않겠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네. 미국 증시 싸지고 있고 싸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굳이 미국 증시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솔직히 별로 많지 않잖아요. 네. 그렇게 본다면 좀 중기적인,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일단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쯤에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노동시장이 좀 식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지 않으면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깔려 있다가 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쉽게 얘기해서 네.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될 거고 좋은 뉴스는 나쁜 뉴스가 될 것입니다. 그냥 네. 그게 뭐 정답입니다. 예. 네, 그렇군요. 결국에는 최근 기조와 더불어서 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, 사실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반등 랠리가 예상이 됐었는데, 이런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또 빅이벤트 있죠. 삼성전자 네.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, 일단은 좀 그렇게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뭐 전반적으로 네.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예. 네. 그러면, 네. 뭐 환율 때문에 조금 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더라도 매도할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만약에 좋지 않더라도 주가에 선반영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?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은 네. 그냥 안 좋은 것으로 그냥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AMD 실적을 조금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장 마감 후에 AMD 측이 네. 3분기 매출을 큰 폭 감소를 경고를 했어요. 지금 기존 예상치 8월의 예상치 가이던스는 67억 달러였는데 56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결국엔 PC 수요가 뭐 예상만큼 안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AMD 주가가 시간에서 3% 후반대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안 좋고 오늘 뭐 또 주말도 한 3일 또 쉬잖아요 우리나라 네, 증시. 맞아요. 예, 네.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별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예측한 대로 역시 2250이 어제도 뭐 잠시 거기 갔다가 또 그냥 밀려 내려왔는데 네. 역시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제 전망을 수정하지는 뭐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, 반도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상무부가 이번 주 내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? 그렇죠. 영향이 있죠. 당연히 영향이 있고 뭐 좋은 쪽이 아니라 당연히 나쁜 네. 쪽이니까 뭐 그 일정 부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가는 예전서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 한 번 더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조금 뭐 안 좋은 뉴스지만 중립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, 그렇군요. 일단은 뭐 좋은 부분들은 없지만 이미 얘기가 좀 나왔던 만큼 아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들까지 함께 주셨습니다. 네, 환율 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,400원 살짝 이탈을 하기도 했었어요. 일시적일까요, 이것도? 그렇죠. 일시적인데 뭐 며칠 조금 더 조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오늘은 뭐 상승할 수도 있어요. 뭐 시장 네. 안 좋으면은 일단은 하방을 지금 어제 이제 1,400원 잠시 이탈했죠. 네. 잠시 이탈했는데 결국엔 돌려 세워놓고 한 번 더 테스트 한두 번 더 테스트가 나오고 뭐 그러면 저점 다지고 역시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. 고환율 계속 대비해야 된다. 4분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. 좀 그렇게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네, 고환율 기조에 대한 전망은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국내 시장 또 4거래일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좀 어떤 움직임 보여줄까요? 일단 뭐 강세 움직임 만약에 시장이 조금 버틴다 미국 대비 뭐 네. 조금 버틴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뭐 조금 강보합권이나 조금 소폭 상승 요 정도에서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주식을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버티고 있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, 그렇군요. 주식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또 주십니다. 삼성전자 실적 시즌 발표 시작으로 해서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앞으로 발표하게 될 텐데 이런 실적에 따른 투자 포인트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어닝 시즌 왔지만은 네. 솔직한 얘기로 환율 수혜주 말고는 어닝에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. 네.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지고 뭐 그런 기대감 가지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, 환율 시장 봐야 되고 미국 시장
나스닥 전저점 무너지면은 애플 테슬라 더 빠질 수 있고 네. 지금 애플 테슬라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결국에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3대장이 더 빠져주면서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. 실제로 지금 JP 모건 측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죠. 네. 뭐 한 2주간 계속적으로 주식을 그 동안에는 계속 사왔지만 빠졌는데도 계속 사왔지만은 이제는 순매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어닝 시즌이 왔지만 환율 수혜주를 제외하고는 좀 기대할 부분들이 없어 보입니다. 이렇게 시장에 대한 시각들 또 오늘도 알아봤습니다. 이번 주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주는 그래도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가 모두 좀 반등하는 랠리를 기록을 했습니다.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투자 심리를 한 차례 좀 흔드는 요인들이 있었는데요. 국내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있어서 한 차례 더 쉬어가게 되겠죠. 이틀간의 뉴욕 증시 흐름이 아마 반영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중요한 지표들에 대한 발표 많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도 오전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저녁에는 고용보고서까지 놓치지 않게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전략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.